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미 하고 있거나 계속 알아보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오늘 영상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면서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가시TV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 중에는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의 플랜을 한번 살펴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이 보였어요. 안 들어도 되는 과목을 들었다든가 비효율적인 자격증이 있다거나 최악의 플랜은 학위가 안 나오는 플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런 손해를 겪지 않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는 따로 정리된 게 없어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아직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 영상은 절대 스킵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가시TV 담당자 최현우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설명드릴 내용은 총 5가지고요. 아래 타임라인에 정리해뒀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것들만 따로 보셔도 되고요. 학점은행제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라면 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배치해뒀으니까 꼼꼼하게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첫 상담에서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이 학점은행제에 찾아보려고 이곳저곳 상담을 신청하시잖아요. 그때 꼼꼼하게 알려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최종 학력과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연한 걸 몰라서 학점으로 인정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난 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니까 고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전적대학점은 F학점 제외하고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했든 안 했든 이수한 학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몇 학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플래너분들께 알려드린다면 플래너분들이 플랜을 설계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 이 학점을 다 날리는 거고요. 그만큼 내가 학점을 더 따야 되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학교를 다니셨을 때 교양으로 들으셨던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정법 전에 들으셨다면 국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국법은 개정되기 전에 과목 수와 실습 과목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과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성적증명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격증 이것도 가지고 있다고 꼭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모든 자격증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학사 과정에서는 3개까지 딸 수 있고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2개를 딸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면 추가 학점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플래너. 학점은행제 플래너에 대해 들어보셨죠? 플래너는 내가 진행하려는 과정을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주고 과정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플래너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에요. 내가 만약에 학점은행제를 잘 알고 있으면 학점은행제를 혼자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면 플래너랑 같이 하세요. 하지만 잘못된 플래너를 선택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수강 신청 후에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플랜을 설계할 때 실수를 해서 계획했던 기간보다 더 늦게 끝난다든지 오히려 플래너랑 같이 하지 말고 혼자라는 글들이 많을 정도로 불성실한 플래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플래너를 선택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딱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플래너의 후기나 최근 상담했던 내용들을 요청해보세요. 최소한의 후기 같은 것들이라도 본다면 지금 상담해주는 플래너가 학습자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채널이나 가시TV 영상에 제 학습자분들이 달아준 후기들이 있어요. 제가 학습자분들을 열심히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후기들을 달아주셨을까요? 저 같은 플래너를 만나야 과정을 수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최소 2~3명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플래너들마다 플랜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A 플래너한테 상담받고 B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았을 때 공통되는 내용이면 이건 다들 하는구나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처음 듣는 내용을 알려준다면 따로 찾아보시거나 또 다른 플래너한테 상담받을 때 한 번 더 물어보셔도 돼요. 나의 상황에 맞게 플랜을 설계를 해주고 전문적인 플래너와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방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권해드려요. 세 번째, 전공. 학점은행제에는 대학교 못지않게 많은 전공들이 있어요. 조금 찾아보셨다면 이 전공들을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가능한 전공들이 있고 오프라인과 전공 자격증을 무조건 병행해야 학위가 나오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아예 개설이 되지 않은 전공들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가능한 전공들을 알려드리면 경영학, 컴퓨터공학,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체육학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가능한 전공은 보통 공학 전공들이 많고요. 말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고
전공 자격증도 한두 개 이상은 꼭 따야 돼요. 오프라인 출석도 문제인데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는 게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쉬운 자격증이 아니기도 하고 시험을 보려면 응시 자격도 갖춰야 되거든요. 게다가 1년에 시험 횟수도 3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전공으로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사이버대로 편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이에요. 학점능제로 35학점만 있으면 2학년 편입, 70학점 있으면 3학년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 전공이 개설된 사이버대학교로 편입을 하면 되는 거죠. 전공 교양 구분 없이 그냥 학점만 채우면 돼서 아주 쉽게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굳이 어렵게 자격증이나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시기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네 번째, 교육원. 교육원은 온라인 교육원과 오프라인 교육원으로 나뉩니다. 무조건은 아닌데 보통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과정을 많이 진행해요. 단순 학위 취득,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산업기사, 기사응시 자격 이런 과정들을 다 온라인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편이에요. 오프라인 교육원에만 있는 전공들이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있지만 몇 과목밖에 없어서 결국 오프라인 수업으로 채우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영학처럼 어느 온라인 교육원에서도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오프라인에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컴퓨터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수강료도 오프라인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이걸 잘 모르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학점은행제로 편입 자격을 갖추는 학생들이에요. 대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것 때문에 좀 더 신뢰가 가고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비중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최소 3, 4배 이상 합격률이 높아요.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이에요. 오프라인에 들어가는 수강료는 대학교 등록금 정도고 온라인 교육원은 오프라인의 5분의 1 정도의 비용이에요. 이 비용을 아껴서 편입학원 수강료나 인강을 더 듣는 게 100만 배 낫습니다.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정말 생명인데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면서 학점을 채우고 편입 공부까지 병행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시간 낭비, 돈 낭비도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타 행정 절차. 행정 절차도 되게 많은 행정 절차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바로 학습자 등록과 연간 이수 제한이에요. 학습자 등록은 내 최종 학력과 목표 전공, 목표 학위를 등록하는 행정 절차예요. 학습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4월, 7월, 10월에 가능합니다. 꼭 학습자 등록을 먼저 해야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자분들이 학습자 등록을 미루시거든요. 수업을 좀 듣고 나서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학위 신청 75일 이전에만 해주세요. 학위 과정에 맞게 학점을 다 취득하셨어도 학습자 등록이 75일 이전에 되어 있지 않으면 학위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학점을 다 땄어요. 근데 귀찮아서 행정 절차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 학위 신청 75일 이전까지 학습자 등록을 안 했다면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학위 신청 기간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이수 제한이 있어요. 수업을 무한정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에 총 14과목까지 들을 수 있어요. 1학기는 11월 말에서 5월 초 중순, 2학기는 5월 말에서 11월 초 중순이에요. 만약 23년도 2학기 8과목을 신청한 과목이 10월에 종강을 하면 그 다음 학기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24년도 1학기 11월 개강반을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11월 개강반이 2개죠. 하나는 23년도 2학기, 하나는 24년도 1학기. 여기서 구분을 잘 못하고 11월 중순 개강반으로 들어가신다면 23년도 2학기를 또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이수 제한을 초과해서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거죠. 설명만 들었을 때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최근에 제 학습자분한테 일어났던 사례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분은 23년도 2학기 개강반을 완강하시고 24년도 1학기 개강반 과목들을 안내해 드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내해 드린 대로 하지 않고 11월 14일 개강반으로 신청을 하셔서 2학기를 한 번 더 신청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연간 이수 제한이 넘어간 거죠. 기존에 8과목을 듣고 이번에도 8과목을 또 2학기로 신청하신 거니까요. 안타깝지만 이미 개강을 하셔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기 구분을 잘 모르고 그냥 종강하고 바로 다음 개강반을 신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 있었던 과목들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다 보셨다면 학점능제를 진행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얼른 수정하시고요.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가시TV 담당자 최현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